마을은 사라져가지만 그곳의 삶의 기억이랄지 예술활동의 기억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물질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이 현장 예술활동이 독자적인 활동의 하나로서 읽혀지고 또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안팎입니다. 들사람들의 들이 온다라는 프로젝트는 2004년도 12월 달에 황새울 들이 온다라는 그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신앙송, 그리고 거대한 들녘에 한 3,000평 들판에 지푸라기를 태우면서 처음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술가들 중에 일부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아예 거주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술이 또는 예술이 세상하고 만나는 방식 중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추리에서의 공공성은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국가 단위가 유포하는 공공성에 입각하자면 하루빨리 마을을 비워주고 그래서 남한 사회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을 단위의 공공의 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국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 배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두 개의 관점이 어느 것이 과연 공공적인 것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술가들이 선택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성이 아니라 마을의 공공성이었고 시민의 공공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함께하는 문예인들에 대한 호칭으로 들사람들이라는 말도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 어쨌든 그 현장 미술은 그 현장성, 그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봄에 모내기를 하려고 이 황토를 갖다 이렇게 쌓아놨던 건데, 바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그 마치 제 그림에 있는 그 농부 여성이 아줌마가 그 땅을 이렇게 파는 듯한 그런 어떤 시각적 그 효과를. 제가 있는 작업실 주변이 그 대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장기간 세워놓을 걸 예상을 해서 철 프레임을 좀 합니다. 그 뼈대를 이렇게 하고 대나무를 쪼개서 일일이 이제 좀 엮죠. 제 작업은 거의 노동이죠. 같은 크기의 170, 180의 인간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 10배 정도 내지는 이렇게 크게 작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항상 그 크기로 봤다가 그 같은 어떤 그 사람 형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주는 어떤 시각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랑새는 그 평화동산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파랑새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있을 때는 거기다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고 활동해온 그 작가들의 면면들이 이 미술 박제화된 미술의 장, 또 예술의 중심들이 선택하지 않는 또는 배제하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장이 예술의 이름으로, 또 특히 현장 예술의 이름으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어디 장미꽃 입에 물고 갤러리에서 나뒹구는 것만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회적 장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소통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소셜 퍼포먼스도 있고, 또 액티비즘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 이제 억압에서 좀 풀려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다들 보라. 군인도 보고 미군도 보고 이 시민들도 보고 다 보라. 대추리 마을이 있었는데 일제 패망하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본래 동서로 있던 활주로를 남북으로 길게 놓으면서
그 당시에 쫓겨날 당시에는 세간살에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걸린 이 땅을 다 내놔라, 또 마을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어. 여기 자기들 삶이 다 묻혀 있는 곳인데. 미술인들이 이 대추리의 마을 현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대추 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리기로 했고요. 이 벽화에 그려지는 사람들은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이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취지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미술가가 이 공간에서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린다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한 군데다 모아보자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죠. 이은엽 씨는 판화 작업을 하면서 또 그 버려진 물건들, 버려진 집을 이용해서 대추리 마을 역사관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선보였단 말이죠.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가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약장수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 평화를 파는 뭐 박물장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와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음향을 그냥 담당하게 됐고. 한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저 사람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우리가 더 무엇이 할 게 있겠느냐, 그동안 너무 고생들 많았고 이제 해산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름대로 이번 앨범은 그에 대한 해답인 셈이지. 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에서 같이 만든 앨범에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기도 한데 지킴이들이랑 그러니까 녹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난 이런 게 되게 좋거든. 저도 2004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 겨울에 처음 이제 대추리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셨던 이제 문정희 신부님께서 여기서 좀 영정사진 같은 걸 좀 찍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 한번 사람을 알아봐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보고 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재롱을 못 뜰 것 같다 도저히. 그랬더니 재롱은 신부님께서 떨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과 이제 평화바람 식구들이 처음 이제 그 대추분교의 그 빈 교실을 조그맣게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촬영을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 동그란 그 물체가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대추를 찾아갈 때 좀 길을 헤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기 멀리서 한 뭐 3km, 4km 이 정도에서도 그 공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대추리 다 왔다. 그 대추리를 찾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쭤봤어요, 마을 주민분들한테. 그랬더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탱크다, 어떤 분은 뭐 기름탱크다. 기름탱크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게 어딨냐, 저거는 뭐 다른 거다, 뭐 내가 옛날에 PX에서 뭐 해봤는데 뭐 그거 아니다더라. 그러니까 엄청 논란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뭐 여쭤봤을 때 그 답을 바로 해주셨으면은 금방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을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을 하나의 뭐 전시로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저거를 감시하면서 찍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곳에서도 저게 진짜로 보이니까 저게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동물과 그 공, 사람과 공, 우리가 뛰어놀 때의 공,
온갖 가지 것들을 늘 나를 바라보는 듯한 대출의 사람들과 대출의 들녘과 이곳을 웃어서 바라보는 저것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정말 예쁘고 고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제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참 행복했습니다. 저 옛날 대출이에 우리가 들 사람들이 오시죠? 이 들 사람들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문화예술인 그분들인데 시도 하시고 화가도 있고 노래 부르시는 분 그리고 또 배우 탤런트 별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계 이렇게 속해 계신 분들이 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고향 마을에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었고 그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죠. 대출이 현장에 이번에 결합한 예술가들은 80년대하고는 달리 예술가들 스스로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고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 예술에게 요청하거나 주문해서 예술가들이 이 일꾼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들 예술활동의 현장을 찾아서 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꾸리고 그 예술가들이 스스로 일도 만들고 시점도 정하고 처절한 현장을 통해서 자기 고민을 키워나가고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을 반성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인들이 개입해서 그 갈등들을 여러 측면으로 치유를 했고 또한 극복하고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했던 그 현장들을 마치 그 가장 그 야만의 형태로 또는 전쟁의 형태로 의견이 같다 다르다 해서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문화적인 것이어서 문화적 마인드와 가장 대치되는 것이 오직 승리와 패배만 있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마치 전쟁하듯이 문화를 대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비문화적인 반문화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들소리 방송 김기호입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 얘기들 전해드렸던 판화 작업과 같이 다들 느꼈다시피 그 당시에 최방수 대출이는 고립된 섬과 같다.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우리는 함께 뭔가를 알려야 된다. 알려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 비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비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여 정한 하늘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멀리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힘이 모자라 만세의 마을 예술의 마을 만들고자 했으니 간절한 염원으로 촛불 들기 935일 그 죽음을 연습하는 군대를 물리치소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은 즉시 열어내겠습니다.
이게 뭐야 좀 힘들었다. 이래 죽겠다. 야 사람 목에 줄이 걸려있다. 사람 목에 걸려있다. 사람 목 걸렸다. 이좀 돼도 맞짱을 내주고 기교 현재도 속전하지 또 다시 이와 같은 주의에 놓일 어디가 그들의 신기하다고 이러한 비참한 꼴을 이삿짐을 꾸리며 통곡하였다. 이삿짐에 짐을 실으며 통곡하였다. 이삿짐자를 상여처럼 따라가며 피눈물을 흘렸다. 피눈물을 삼키며 대추리를 떠났다. 소들이를 떠났다. 사기관철 황새들의 풍경 그리고 저녁 소울과 황새들의 장관을 935일의 촛불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못하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곳을 보고 외면하지 마라. 그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악의 까마귀 악이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